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신청 콘텐츠 준호플로의 지역 강의. 네, 오늘은 준호플로가 붙었던 면접과 떨어졌던 면접의 기본적인 컨셉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유튜브에서 준호플로를 쳐보시면 제 강의들이 나오고요. 거기서 구독 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예, 올해 상반기, 하반기 취업하시려면 꼭 보시고요. 요즘에 그 아는 동생도 그렇고 주변에 최종 합격 이제 발표들이 좀 나는 곳이 있어서 많이들 붙더라고요. 아주 뿌듯합니다. 서류도 많이 붙으시고 어쨌든 제 강의를 보고 좀 좋은 결과가 났다라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한테는 뭐 개인 컨설팅을 더 해드려서 꼭 최종까지 되도록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종까지 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 주변 지인들은 이제 위주로 이제 오프라인 강의하는 친구들 또 이제 무조건 취업을 시킬 건데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랑 소통 많이 하시면서 자, 그리고 제가 요즘 기침을 많이 해가지고 다들 제 강의를 어, 기침 강의라고 이제 소문날 것 같은데 요즘 배 좀 많이 먹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이제 재미도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요. 자, 강의고 합격되고 안 되고는 종이 한 장 차이다. 네, 오늘은 이제 면접 편인데요. 할 컨텐츠가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 제가 이제 프로젝트가 다 끝날 듯 하면서도 이제 구축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몸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 분석 책은 계속 읽고 있는데 이제 다음 강의는 이제 기업 분석, 자소서 분석, 문항 분석 말이 꼬이네요. 자소서 문항 분석 강의를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컨텐츠의 본질이죠. 예, 이제 그렇게 올리고 어쨌든 오늘은 이제 면접 시즌이다 보니까 면접에 꼭 붙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강의를 이렇게 아침 출근 전에 만들고 있습니다. 예, 직장인의 삶 참 힘드네요. 예, 어쨌든 자 강의도 다시 한번 합격되고 안 되고는 종이하는 차이다. 네, 오늘 주제로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종 면접까지 쉽게 합격하려면 말하기 아닙니다. 자소서 아닙니다. 자소도 그냥 자소서 아닙니다. 뭐다? 정성껏 쓴 자소서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면접에서 떨어졌던 이유. 기본적으로 제가 1차 면접에서 말했던 그 1차 면접 준비 컨셉 제 강의들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 강의, 뭐 유능함이나 이제 면접의 본질이라고 해서 왜 이 산업이고, 왜 이 기업이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직무에 연관돼서 1차는 그렇게 가능해요. 근데 그 면접의 핵심 자체가 이거였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왜 지원 전 단계에서 이 자소서를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써야 되느냐? 왜냐? 이 자소서 하나로 이미 소통을 한 번 한 겁니다. 1차적으로. 그 안에 실무자들이 이제 다 서류를 계속 보면서 계속 만약에 100명이 있다라고 100이 있다 치면은 빨리 읽어보고 50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이 50은 더 꼼꼼히 봅니다. 그럼 50에서 25로 줄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면접을 부를까? 근데 여기서도 면접 부르기 전에 한 번 더 봅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업을 뽑을 때 그냥 대충 뽑지 않습니다. 왜냐? 면접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임원이나 높은 사람이 야, 뭐 있다 이런 애를 뭐 올려보냈어. 뭐 이런 얘기 들으면 혼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사팀에서도 아무리 대기업이고 서류가 많다라고 해도 면접에 올려보낼 때는 뭐 기본적인 스펙이나 서류는 엄청나게 꼼꼼히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의 생각은 아이 뭐 서류 붙겠어? 내가 그냥 가서 면접 잘 보면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분명히 최종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쓴 단어 하나하나 자소서에 정성을 들여서 이거를 어필할 수 있을까? 라고 쓴 지원자
이런 마인드를 가진 지원자가 마지막에 이기는 겁니다. 결정적일 때. 분명히 스펙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소서에 내가 액션을 하고 움직이고 주도적으로 한 것들이 들어가 있다. 내 경험. 그리고 지금 제가 가이드한 이런 여태까지 나름의 방법론을 제시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면접은 따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준호플로라는 사람이 뭐 120에 200개를 하반기 때 쓰고 서류를 20개 이상 되면서 수많은 면접을 보면서 마지막에 결국에 뭐가 됐냐, 이겁니다. 물론 면접 단계에서 이제 오버페이스 했다든지, 제가 이제 나중에 그런 사례들도 많이 될 건데, 사실 컨텐츠가 되게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있고 뭐 기업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를 제가 이제 상황마다 이제 다른 데서 강의하는 것들을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까지 할 수 있는데, 일단은 큰 그림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지원 단계부터 귀찮아서 나 그냥 대충 써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면접을 잘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면접은 보는 시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빨리 보여주려고 하는데 거기서 내가 말로만 나를 잘 보여준다고 한다?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 이미 한번 쓱 봤을 때 느낌이 다르네? 그럼 또 한 번 더 보게 되고. 왜냐하면 거기 오는 면접관 오는 분들, 팀장급, 차장급, 그리고 그 이상급들 사람들은 굉장히 바쁜 사람들입니다. 조금 좋은 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공기업은 좀 덜 할 수 있어요.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의 일상은 굉장히 정신이 없을 겁니다.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리드해야 되고, 그래서 이 면접은 별도로 서류 그냥 쓱 한번 보고 몇 명 골라놓고 그냥 와가지고 확인만 해야지, 사실 이 정도 수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소서가 그 바쁜 팀장급 실무자들이 면접을 보러 왔을 때, 물론 주관적인 느낌으로 면접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이 친구랑 같이 일해보고 싶은데, 이런 느낌이 들게끔 자소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냥 면접에서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면접은 정성껏 쓴 자소서의 내용을 팀장급 실무자들이 1차든 2차든, 임원은 그냥 팀장급 따라가는 겁니다. 얘가 괜찮아? 그만 우리 인성 뭐 거짓말 하는지만 좀 볼까? 아니면은 얘가 실패를 잘 극복하는 애인지 좀 볼까? 아니면 우리 회사에 좀 맞는 애인지 좀 볼까? 그냥 이거고요. 결국에는 1차 면접에서 팀장급이나 차장급, 이런 같이 일할 사람들의 실무자들 눈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바쁜 사람들이 정성껏 쓴 자소서를 한 번쯤은 보게 돼 있다. 여기서 사람 하는 일이라, 저도 회사에서 이 자소서를 읽을 기회가 있어서 인턴으로 지원한 친구들 걸 다 읽어봤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본적으로 스펙, 뭐 학점이나 이런 것도 쓱 보지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지원자들이 이렇게 쓴 건데 내가 그래도 한 번이라도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이거 그냥 내가 안 보고 넘어버리면 이 친구들 인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이 자소서를 검토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데 읽어보다가 정말 대충 쓴 것 같아, 그냥 복붙한 것 같아, 그러면은 예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다시 스펙 보고 스펙 별로야, 그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정성껏 쓴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방법론은 제가 앞으로 계속 꾸준히 제시할 거고, 제 강의에서도 중요히 다룰 겁니다. 사례별로.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실제적으로 다음에는 공고가 떴을 때 제가 직접 쓰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방향을 못 잡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강의로만은. 뭐 그렇게 해서라도 꼭 설득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얘기가 그려졌고, 결국 최종 면접에 쉽게 합격하는 방법은, 자, 따라하세요. 정성껏 쓴 자소서였습니다. 자, 그래서 떨어진 면접의 핵심은 뭐였냐? 말하기였습니다. 말만 하는 겁니다. 일단 잘 보이기 위해서 외웠고요. 외워서 말을 했더니 소통이 안 됐던 겁니다.
소통과 설득이 안 됐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이 면접을 많이 안 보신 분들은 막 스터디 같은 거 하면서 계속 말하고 막 시뮬레이션하고 외워가고 막 이렇게 틀에 정해진, 자, 따라하세요. 뭔가 틀에 정해진 로봇처럼 면접을 보셨을 거예요. 물론 떨리기 때문에 어느 면접에도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말하게 되면 스펙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니면 그 상황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외워서 준비를 하잖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초창기에는. 근데 다음에 제가 이제 붙은 면접의 핵심을 말씀드릴 텐데, 그 면접관들도 사람이에요. 근데 앞에 나온 사람이 1분 자기소개든 마지막 발언이든 중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많이 외우고 많이 준비하면 이 지원자는 어떤 그 답변의 틀에 얽매이게 됩니다. 자신의 경험을 자소서에 쓴 내용으로 그냥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스토리텔링을 하면 되는 건데, 내가 준비한 건 이거야. 엄청나게 연습을 했으니까 이거대로 답변해야지. 이 말은 꼭 해야지.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질문은 그냥 다른 질문인데 굳이 이거랑 연결했던.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하는 이 포인트, 내가 면접 준비를 할 때 너무 많은 준비를 하고 너무 많은 외웠어. 왜? 가고 싶으니까. 자, 이렇게 너무 가고 싶으니까 너무 많이 외우고 너무 많은 준비를 하니까 결국엔 뭐다? 자, 따라하세요. 오버페이스를 한다. 자, 오버페이스. 네. 왜냐? 가고 싶으니까. 제가 항상 이 가이드를 해줄 때 하는 말이 뭐냐면, 오버페이스 하면 말린다는 겁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들켜버리면 매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가고 싶으니까 막 그 면접 스터디도 막 하고 이제 그 회사 그 1차, 2차 준비 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외워가지고 회사 내용 뭐 좋아? 이래서 제가 그 스터디를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냐? 주변에서 보니까 제 스펙도 되게 나보다 더 좋은 것 같고, 저런 애들 지원하는데 내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쟤 이겨야 되거든. 내가 쟤보다 잘 돼야 되거든. 그래서 하는데 결국 가고 싶으니까 뭘 한다? 오버페이스를 한다.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 주변을 보니까, 다른 사람 주변 사람들의 스펙을 보고 그런 사람들 보니까 나는 가고 싶은 마음에 더 오버페이스를 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에는 자기 발등을 찍는 순간이 옵니다. 면접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면접 보고 망했다, 잘 본 것 같아도 떨어졌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오버페이스를 했다. 뭘 해야 되느냐? 설득과 소통을 해야 된다. 자, 따라하세요. 면접은 설득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담백한 설득. 근데 그 설득을 담백하게 할 수 있으려면 정성껏 쓴 자소서로 담백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하기, 외우면서 달달달 외우고 뭐 1분 자기소개하면서 제가 말했던 컨셉에 안 맞게끔 쓰면서 면접을 뭐 이렇게 잘 보는 무슨 강의를 보면서 뭐 면접관의 심리를 꿰뚫어 있다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심리가 뭐 사람마다 다 똑같나요? 뭐 여태까지 제가 이런 취업 강의를 왜 하냐면 좀 번외지만, 아니 뭐 제가 봤을 때는 기본의 본질은 이건데 내가 됐던 방법들 다 이거고, 내가 유능해 보이게끔 했고, 내가 실제적으로 그 기업에 대해서 필요한 거를 계속 설득하는 과정이었을 뿐, 뭐 면접관의 심리 생각하고 그런 거 생각하고 어떻게 면접을 잘 보니까. 그걸 다 때려치세요. 지금 제가 뭐 그 다른 사람들 뭐 강의하는 거 좀 중간중간 보다 보면은 좀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무슨 면접관의 심리 뭐 면접을 잘 보려면 뭐 어떻게 준비해, 제가 다는 안 봤지만 안 봐도 뻔해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구조화된 틀, 결국엔 뭐냐? 설득이다. 설득을 잘하려면 뭐다? 담백한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담백한 설득이 되려면 자기소개서에 정성껏 들어가 있으면 된다.
이미 쓰는 과정에서 내 손이 그 나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고, 그냥 그 경험을 구체적으로 썼을 때 그냥 그 손이 기억하고 있는 나의 경험을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내 친구가 어떤 친구? 약간의 거리가 있는 긴장감을 느껴지는 친구한테 나 이런 경험했어, 스토리텔링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떨어지는 경우는 뭐냐? 외웠다. 그냥 그 상황에 맞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냥 외운 겁니다. 그러면 외우다 보면 자기 발등에 찍힌 순간이 꼭 옵니다. 왜냐? 나 이야기 꼭 이야기해야 되는데. 근데 질문의 핀트에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안 된 거예요? 소통이 안 된 겁니다. 그 순간에 느낍니다. 이 친구 긴장하고 있구나. 그리고 외워왔구나. 이 친구랑은 얘기를 해봤자 더 좋은 게 안 나오겠네. 한순간에 유능하지 않은 사람으로 찍혀버리는 겁니다. 즉, 그런 소통의 핀트가 어긋나는 순간 지원자는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면접관과의 심리 싸움에서 그 안에 이제 면접 보러 가는 안에서 심리 싸움에서 페이스에서 밀린 겁니다. 오버페이스를 하는 순간 말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떨어졌던 면접, 결국에는 정성껏 쓰지 않은 자소서였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잘 보지, 자소서가 뭐가 중요해, 그래서 달달달 면접에 대해서 준비했고요. 물론 그 안에서도 임균변이나 뭐 말을 잘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들통이 납니다. 그렇게 말을 외워서 준비해갔다. 결국에는 오버페이스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떨어졌던 면접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던 1차 면접에서 중요한 유능함과 왜 이 산업인지, 그리고 왜 이 기업인지, 이거가 명확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붙었던 면접의 핵심은 뭐냐? 예, 이전 PPT에서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말을 했던 게 아니고요. 설득과 소통에 집중을 했습니다. 설득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담백한 설득. 예.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설득과 소통은 정성껏 작성한 자소서에서 나오고, 저는 면접을 크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면접 스터디도 그 회사에 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데도 가도, 저런 애가 있구나. 저런 애 있구나. 내가 쟤보단 잘 나겠네. 그냥 가서 긴장하지 않게끔 그냥 시뮬레이션 정도 하는, 가볍게 진행했습니다. 왜? 이미 나는 정성껏 자소서 쓰면은 내가 그냥 그거대로 말만 하면 되거든요. 내 경험만 이야기하듯이. 나를 포장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외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서 잘 보여야지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 이미 자소서에 잘 쓰게 되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준비한 거를, 있는 내용들을 해야지. 왜냐? 이미 자소서에서 그 기업이 원하는 포인트에 맞춰서 나의 경험과 이력들을 썼기 때문에, 나의 준비한 이력의 강점들을 써놨기 때문에 그냥 그거 쓴 내용대로 내가 했냐 안 했냐만 담백하게 어떻게 설득하는 말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면접인 거예요. 그냥 얼굴 맞대면서 그냥 우리가 너를, 이 지원자를 50% 정도는 서류로 파악을 했어. 이게 진짜 참이야? 참인지 아닌지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정성껏 쓰지 않으면, 긴가에 민감하면 면접관들도 질문이 압박으로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너 이거 진짜 했어? 너 이거 뭐 맞아? 너 뭘 준비했어? 너 스펙은 좋은데 뭐 이거 준비했어? 왜 정성껏 쓰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한다? 면접을 무슨 수능 공부하는 것처럼 달달달 외워가지고 이제 그 본질에 흐리는 답변들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떨어졌던 겁니다. 본질은 그겁니다. 학교 다닐 때처럼 달달달 외워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회사가 원하는 답은 이거겠지 하는 순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회사가 말하면 이거겠지 라는 순간에 내가 그 기업에 무조건 가고 싶기 때문에 뭘 하게 된다? 오버페이스를 한다. 자, 따라하세요. 오버페이스를 한다. 여러분들이 오버페이스를 하는 순간
100% 떨어집니다. 이건 1차든 2차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 오버페이스를 안 하기 위해서, 담백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제 면접 강의를 보고 1차든 2차든 제가 계속 강의를 올릴 건데 중요하게 잡는 키 포인트가 있다. 그 핵심 키 포인트는 뭐냐? 유능한가 안 한가, 성과를 낼 건가, 그리고 그 안에서 왜 나를 꼭 뽑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 산업이고 이 기업이고 여러 가지 기업 중에서도 왜 이 기업인지, 이게 분명한 지원자, 그거를 확실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담백한 어조로 설득하는 지원자, 그런 사람들이 유능한 거고, 유능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면접에서는 오버페이스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정성껏 작성한 자소서 때문에. 공식 나왔나요? 자, 그래서 면접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말하기가 아니고요, 설득하는 겁니다. 설득을 하려면 기본적인 로우 데이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로우 데이터가 뭐다? 정성껏 작성한 자소서다. 그거를 면접에서 확인만 시켜주는 과정인 것 뿐이다. 그러면 저는 그래서 면접을 크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몇 번 봐보고 몸에서 체득돼 있고 그냥 내 경험만 가서 다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굳이 떨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붙었던 데도 대부분 오버페이스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떨어졌던 곳, 뭐 보험 개발원이라든지 최종에서 아쉽게 떨어진 곳들은 정말 가고 싶은 생각에 너무 오버페이스를 했습니다. 왜냐? 정성껏 작성을 했지만 정말 가고 싶었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됐던 겁니다. 이전에 됐던 방법으로 공기업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너무 열정적인 방법으로 가고 싶은 티를 너무 내가지고 나중에 또 여담으로 얘기하겠지만 너무 오버페이스 했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그겁니다. 자, 따라하세요. 마지막입니다. 정성껏 작성한 자소서는 나를 유능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베이스 바탕으로 내가 붙는 면접의 핵심이었던 뭘 하게 해준다? 담백한 설득을 하게 해준다. 이게 제 오늘 강의의 요약입니다. 예, 제가 요즘에 바빠가지고 이제 이렇게라도 강의를 만들어서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고요. 이 포인트를 꼭 이해하시고, 그리고 다음 강의는 무조건 기업 분석 자소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번 주말부터는 이제 금요일부터는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 이제 일정이 없는 때는 꼭 그럼 자소서 분석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잘못 올렸네요. 네, 급하게. 자, 제가 말한 대로 바로 시작하세요. 자소서 잘 쓰세요. 네, 구독은 목표기업 입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